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집에 일절 관심도 없고 아내와 아이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패준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여자이며 아이는 4살 남자아이입니다. 일단 저희는 아이 갖기 전에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어요. 저보다 3살 더 많은 남편은 저와 친구처럼 사이좋은 신혼을 즐겼습니다.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다투거나 헤어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처음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좋지 1년 넘으면 맨날 싸우고 콩깍지 벗겨진다. 그런 선배들 말도 들었지만 저희는 정말 3년 연애 기간 내내 그런 적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정말 양쪽 집이 서로 잘 맞고 서로 욕심도 없어서 아무 트러블 없이 준비하고 결혼도 잘했어요. 일단 저는 회사 다니다가 아이 낳으면서 출산 휴가 안 되어서 그냥 퇴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애 낳으니 저희는 정말 서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애는 새벽 내내 울어대고 남편은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이 평생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러나 양가 부모님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어서 빨리 가지라고 성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갖고 낳은 건데 남편은 정말 나 몰라라 합니다. 아이가 3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제가 집에만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답답함에 문화센터를 여러 개 다녔어요. 아이도 즐겁고 저는 힘들었지만 아이가 즐거워하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절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써요. 주말 빼고 5일 동안 밖에서 술 먹거나 회식하거나 하면서 3일에서 4일은 저녁을 먹고 밤 늦게 기어 들어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과 빨래 청소 등등을 하고 아이 하원하면 데리러 갔다가 놀이터 가거나 마트에 들립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녁 많이 먹고 오니 저녁 차리는 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 먹는 거 위주로 저녁을 차리고 저는 대충 먹습니다. 저 하나 먹는데 뭐 엄청 요리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차리며 설거지하며 모며 치우는 게 더 힘들어 대충 먹고 치웁니다. 라면 같은 거 먹거나 분식이나 김밥 같은 거 사다 먹어요. 그렇다고 아이 반찬 대충 해서 주지 않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 먹지 않고 오는 날은 저녁 잘 차려줍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기도 하지만 아침에는 그냥 본인이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출근해 버리거든요. 이건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튼 남편 집에 일찍 오는 날에는 저녁을 차리는데 먹고 난 후에 치우는 과정에서 남편은 정말 일절 하나도 도우려 하지 않아요. 정말 욕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가서 일하고 피곤하고 돈 번다지만 아이는 저 혼자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아빠를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애 잠깐 봐주고 놀아주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든 걸까요? 애가 이제 좀 커서 전에보다 덜 힘들기도 한데 말이죠. 밥 먹고 나면 나가서 담배 태우고 들어오는데 한번 나가면 30분에서 1시간은 있어야 들어옵니다. 담배 끊으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절대 못하는 부분이라 저도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밥 먹고 저도 정리하고 애 씻기고 해야 하는데 설거지할 때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밥 먹으면 바로 담배 피러 나가버립니다.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꼴도 보기 싫어져요. 애 낳기 전에는 정말 다정다감한 남자였는데 어쩜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예전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담배 피고 집에 들어오면 본인 몸만 씻고 컴퓨터 하거나 폰질합니다. 아들이니 본인 씻을 때 같이 씻어도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 신생아 때부터 저 혼자 다 했어요. 남편은 일절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손목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아이는 아빠와 같이 놀고 싶어서 옆에 가서 컴퓨터 자판이라도 살짝 건드려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저희 아이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최악의 아빠 같아 보여요. 돈만 잘 벌어오면 뭐하나 싶어요. 야, 저리 안 가? 건드리지 말라고. 저리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 아이는 너무 놀라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럼 제가 가서 안아주며 달래주어요. 최악이에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저는 정말로 이대로 같이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저도 성격이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내 남자였고 그를 믿고 결혼하여 한평생 모든 걸 걸었는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요.
저도 정답을 몰랐어요. 지금도 정답은 모릅니다.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냈겠죠. 이미 저는 남편과 대판한 상황이니까요. 누가 뭐라 한들 제 입장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일이 생기니 결국 속에 있던 말과 나도 너처럼 사람이고 이러고 사는 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친정집에 저희 아들을 잠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애를 낳고 처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최근에 나온 영화 한 편을 때리고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술집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정말 껄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남편과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저를 남보다 더 못하는 눈빛과 행동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행복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산후 우울증 심하면 정신병원에나 가서 진료나 받아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화로 잘 풀어보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아이도 맡기고 둘이 진지하게 대화하려 했던 건데 완전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신병원은 내가 아니라 네가 가야지. 본인 자식한테 그리 남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이냐? 내가 아니라 네 정신 상태나 똑바로 알아봐라 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라 술집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저도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질려버렸습니다. 그 소리 듣더니 쪽이 팔렸는지 야, 조용히 말 안 해?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이냐? 사람들 다 보는데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정신병자야. 정말 딱 저렇게 말했어요. 저 마지막 정신병자라는 말에 제가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 이 미친마. 지금 누구 보고 정신병자래. 내가 집구석에서 애만 보니까 웃음냐? 네가 나가서 돈 번다고 생색이야? 야, 나도 애 낳기 전엔 너보다 돈 더 잘 벌었어.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야,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한테도 그렇게는 안 해. 너가 나랑 우리 애 사람 취급이나 했냐?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이혼하고 네 혼자 살아, 이 찐따 새끼야. 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습니다. 술집 사람들이 웅성대서 쳐다보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이 새끼 더 쪽팔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옷 들고 밖으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뒤따라 나갔는데 이 자식이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만 싸가지 없게 담배 꼬라물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식 오늘 아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 가방을 들어 담배 피고 있는 남편놈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담배꽁초는 뒤로 날아가고 불꽃이 얼굴에 닿았는지 뜨겁다고 지랄 발광을 떱디다. 너 오늘 미쳤냐? 끝내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다시 들어 얼굴에 올려 쳤습니다. 그러고 발로 걷어차고 가방으로 연신 때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어찌나 흐리는지 수도꼭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래도 사람이긴 한지 한 대도 안 때리고 계속 맞더니만 제 양손을 잡아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나랑 우리 애 무시하면 너랑은 같이 못 살아. 정말 끝이니까 너가 곡쳐 먹던가 아니면 갈라서자. 애는 평생 절대 못 볼 줄 알아? 그랬더니 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자식도 이런 생활이 싫었던 게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와 지 새끼 싫다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 것 같아 마음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집으로,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경찰은 안 왔네요. 집에 와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역시 부모님은 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시는데 저는 분명 남편놈한테 최선을 다했고 분명 선택하라고 했으니 후회하는 부분도 없고 그놈 결정만 기다리면 된다는 마음뿐입니다. 아마 고 시부모님들도 알게 되겠죠. 주위 사람들 때문에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 바에는 그냥 일찌감치 빠이빠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아이 낳고 많이 참았지만 드디어 저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든 다시 같이 살게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혼한다면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저는 다시 일하면서 살면 됩니다. 다시 같이 살게 된다면 지금처럼 바보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저도 하나의 인격체이니 꼭 남편 놈에게 뭐든 같이 해야 하고 아이도 같이 돌보자고 할 것이며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고쳐 써볼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정신병자라고 한 남편 놈 실컷 두들겨 패줬더니 속은 후련합니다.
저처럼 답답하게 살고 있는 육아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나 혼자만이 아닌 남편과 같이 해야 하는 육아이니 꼭 여러분들의 권리 되찾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